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4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짝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형광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펭귄맨입니다. 소개를 네, 우리들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좀 해야겠어요. 음, 이거를. 그쵸. 왜냐면 검색해서 그냥 음, 영화별로 랜덤하게 네,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뭐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만 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이 말을. 소개를 안녕하세요. 네, 음, 펭귄맨입니다. 이 말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그쵸.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갑자기 겨울이 되니까 생각이 났어요. 음, 시간도 빠르고 변화는 느리고. 미치셨네요. 네. 여전히 상태는 안 좋습니다. 아마 음, 상태 안 좋다는 말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쟤는 도대체 상태가 좋을 때는 언젠가 궁금하실 법한데 그쵸. 네, 보통 좋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럴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네. 상태가 안 좋았다. 저는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네, 무기력해요. 이게 나쁜 건가? 아, 요즘 별로 할 일도 없어가지고. 무기력한 정도는 그래도 상태의 평균이 있다면은 좋은 그죠? 편이다. 대부분의 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봐도 다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나도 만나는 사람 좀 바꿔야겠다. 나만 무기력한 것 같은데. 진짜? 음. 지금 그렇게 듣고 나니까 뭔가 제 네. 주변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요즘 네. 어떻게 지내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음. 하잖아요. 안부 인사로. 네. 그러면은 별로 하는 게 없다고. 음. 그래도 뭔가 하고 있지 않냐고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고 음. 있지 않냐, 뭐 음. 준비하는 거 없냐 이런 음. 걸 자꾸 물어보는데 할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되게 그때마다 음. 항상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거야. 요즘은 개를 돌보고 있다. 음. 거의 항상 그 얘기로 어떻게든. 음. 저는 요즘은 사실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숲속에 유배돼 있는 것 같지만 별로 물어본 사람도 없네요. 그게 더 낫습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늘 그랬듯이 최근에 본 영화를 얘기를 먼저 할까요? 뭐 다른 대안 있나요? 그건 아닌데 네, 그 얼마 전에 네. 까이에디 시네마에서 음, 또 2018년도 베스트 영화 10편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아,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네. 일단 리스트는 복사를 했죠. 근데 본 게 많지 않아가지고 음. 뭐 뭐 그래도 그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왔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 게 네. 각종 시상식과 이런 베스트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음.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까이에드 시네마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보통 까에디 시네마가 항상 제일 빨라요. 사실 뭐 확실히 정체성이 좀 뚜렷한 매거진이라서 음, 다른데 경향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좀 명확한 게 리스트를 선정하는 면도 있고 예를 들면은 작년에 1위로 꼽았던 게 트윈픽스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뭐 그리고 여기서 고르는 미국 영화를 생각해봐도 아마 작년엔 굿타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굿타임이 좋은 영화지만 사실 탑 10을 꼽으라면 흔하게 들어있는 리스트는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영화적임이 확실히 있죠. 뭐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에 확실히 관대하고 다른 매체보다 음, 그리고 또 이들이 편애하는 감독들도 존재하고요. 음, 자신들이 지지하는 감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집단이고 뭐 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홍상수 감독도 가이드 시네마가 열렬히 지지하는 감독이고 그렇죠. 올해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까운 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일본의 구로사와 기요시도 이들이 좀 지지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현실과 가상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선호하는 면이 확실히 음, 있고요. 아니면은 영화적인 게 뭔지 고민하는 음, 그런 영화들을 지지하는 성향이 확실히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10부터 할까요? 거꾸로 올라가야죠. 10위에 뽑은 작품은 기욤 네, 브락이라는 감독의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작품이에요. 네.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패스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고요. 아, 그럼 아시면 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단데요? 아는 거? 아, 그래요? 다큐멘터리에요. 그 트레저 다큐멘터리구나. 아일랜드, 네, 그게 아마 그 약간 섬 휴양지? 바닷가에 있는 음, 휴양지에서 벌어진다기보다는 그 주변의 일들, 그 거기의 일들을 갑자기 모르는 영화 얘기하니까 되게 힘드네. 거기 있는 아마 소년들을 좀 많이 찍은 것 같고요. 어,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전부. 아, 네, 그렇군요. 다큐멘터리다. 굉장히 익스텐시브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12위가 그랬고 네. 9위는 저번에 펭귄맨님이 부산에서 음, 본 영화로 얘기한 레토 음. 그리고 키릴, 키릴 그렇 뭐지? 키릴, 세렌 브레니코프 감독의 네네. 레토. 올해 깐에서 최초로 음, 공개됐고, 내년 1월에 개봉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8위는 라스폰트리에 감독이 깐느에 복귀하게 한 작품인 하우스 대책 빌트. 아, 라스 폰 트리에도 확실히 까에디 시네마가 사랑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음, 거의 항상 영화를 낼 때마다 리스트 안에 있었고, 어, 네, 그렇네요. 별로 더 할 말은 없고요. 근데 네, 이 더 하우스 잭 빌트가 네. 책이 지은 평이 집. 사실 음. 평이 되게 좋아요. 그런가요?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단 평이 굉장히 좋고 네. 별로 더 할 말이 없는데 굳이 할 말을 좀 끄집어내서 보자면은 이거는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아, 이게 동화가 원작이었어요? 동화? 노래가 원작인가? 노래도 음, 있고 동화도 있거든요. 아마 그 네. 노래가 원작이겠네요. 그래서 그 노래를 바탕으로 그 노랫말로 동화를 만들었을까 싶은데 그 노래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좀 재밌는 면이 있어요. 제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 얘기를 하면서 음, 칼데고상 수상한 동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 이 동화가 칼데고시 쓴 동화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동화계의 나름 대부 같은 분이 동화계의 노벨. 동화계의 노벨, 그렇죠. 동화계의 노벨이라고 해둡시다. 이제 네. 칼데고시 그린 그림 동화가 있는데 이게 돌림말 같은 거예요. 음, 그 뭐 잭이 지은 집에 쥐가 있었다. 음, 잭이 지은 집에 음, 뭐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다. 잭이 음, 지은 집에 개가 뭐 쥐를 쫓는 뭐 고양이를 보면서 염려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음. 계속해서 틀을 만들어가는 동화거든요. 그래서 음. 나중에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이 동화가. 재밌네. 근데 그 구조 자체랑 이 영화가 제 생각엔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집이라는 공간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재밌겠네요. 음, 예. 뭐 어쨌든 간에 라스 폰 트리에는 항상 이야기 내부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었고 음, 혹은 그게 특히나 집이나 공간이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음, 뭐 예를 들면은 ним포매니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인공 이름이 조였던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유한 네버 어, 리얼 리얼처럼 음, 어쨌든 주인공인 조가 그 정신과는 아닌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는 틀 속의 틀 음, 구조가 있고 사실 안티크라이스트의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저씨 이름 뭐지? 남자 주인공? 아, 어, 윌리엄 데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신과 전문의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들의 공간이 특정한 공간, 정신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한 뭐 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해내는데 그런 면에서 이 더 하우스 댓 잭 빌트라는 동화 노랫말 자체가 라스 음, 폰트리에가 사실 되게 좋아할 만한 재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다, 참고로 이 동화는 어, 오래된 동화이기 때문에 뭐 검색하시면 아마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작권 프리일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8위는 그 홍상수 감독의 밤에 7위는
아, 7위. 7위는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 네. 여전히 홍상수를 사랑하고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올해 프랑스에서 개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영화제에서는 어디에서 공개가 됐었죠? 깐이요. 어, 아니다. 로카르노. 그래? 로테르담?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해야 돼요? 네. 제가 할까요? 잠깐만요. 내가 먼저 찾을 베를린이네요. 거야. 베를린이었구나. 그러면은 그 전에 내 기억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럼 베를린에서 작년에 공개가 되고 작년 1월이었다면 올해 개봉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베를린에서 작년에 공개가 되지 않았죠. 재작년 아니에요? 그러네. 재작년인데.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본 작품들도 좀 있어요. 계속 해볼게요. 네. 6위가 스티븐 음,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예요. 음, 음. 근데 이게 북미에서는 작년에 개봉을 했죠. 작년 겨울이니까 사실 시기로는 당연히 음, 올해 다른 나라는 다 올해 돌았을 것 같아요. 작년 그럴 수 진짜 있겠네요. 한겨울이었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1월에 봤으니까 사실은 음, 올해 본 거네, 제 기준으로. 네네. 12월 막 이럴 때 작년 12월 막 이랬을 거예요. 미국에서 음. 개봉 자체가. 5위는 음, 저는 잘 모르는 감독인데 파트리시아 마주이라는 여자 음, 감독이고요. 제목이 음, 불어로 되어 있는데 대충 음. 뜻은 뭔가 폴 산체스가 돌아왔던가? 돌아갔다. 음. 음. 이 영화에 아마 대해서 영어 아시나요? 제목 자체가 폴 산체스 이즈 백일 거고, 영어 제목이 예. IMDb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폴 산체스 이즈 백이고요. 음. IMDb가 유료화 프로 버전을 열심히 팔려고 음. 등록을 좀 늦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네네. 내용은 10년 동안 잡히지 않는 악명 높은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폴 산체스고요. 음. 그리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는 젊은 여경이 등장합니다. 음. 그리고 이 여경이 형사인가요? 이제 경찰이에요. 음. 경찰이고 뭐 경찰인데 형사? 형사가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뭐 형사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폴 산체스라는 사람한테 경찰이 뭐랄까 꽂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폴 산체스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유령 같은 존재인가 봐요. 이 음. 영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 폴 산체스가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고, 이 영화의 트레일러를 보면은 그 대사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음. 뭐 우리 모두가 다 산체스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좀 그냥 단순한 음. 범죄자라기보다는 뭔가 공기처럼 잡히지 않는 음. 그런 느낌의 존재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음. 물리적인 육체가 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뭐 내용을 봐야 알겠죠? 네네네. 네. 4위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고요. 저희가 몇 번째 에피소드죠? 녹음을 했습니다. 43번째 에피소드에서 녹음을 했었고요. 네. 3위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 이것도 저희가 음. 이건 작년에 다뤘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다뤘던 것 같아요. 3월 폴 토마스 개봉. 앤더슨도 음. 까이드 시네마가 뭐 이창동 감독도 그렇고 음. 애정하는 감독이죠. 음. 인히어런트 바이스가 꽤 아, 오래전인데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 중에 가장 주목이 덜한 최근작 중에서는 평이 별로였죠. 어, 전체적으로는. 뭐 음. 글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히어런트 바이스도 까이드 시네마는 탑10 안에 있었고, 호불호가 정확하네요. 음, 네네. 네. 그다음 2위가 브루노 디몽의 코엔 코엔 and the Extra Humans인데 이건 TV 시리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트윈픽스를 골랐던 작년을 떠올리게 하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트윈픽스가 화제가 됐던 건, 트윈픽스는 정말로, 그러니까 음. 트윈픽스는 시즌 자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TV 그리고 시리즈의 그쵸. 형태를, 그것만으로 스탠드얼론 하는 건 아니었죠. 전에 나왔던 작품들이 있었고. 예. 브루노 디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인 앤 익스트라 휴먼이 그 릴킹킨의 시퀄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죠? 그 브루노 디몽의 다른 TV 미니 시리즈예요. 음. 릴킹킨의 시퀄인데,
아, 릴퀸퀸 같은 경우, 푸티캉캉 이거 아닌가? 아무튼 네, 하세요. 네네, 네. 근데 뭐 릴퀸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룬 4부작짜리 미니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러닝타임으로 치면 사실 한 200분 정도라서 영화제를 돌았거든요. 그냥 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코앤코인 앤 익스트라 휴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 TV 시리즈 4부작짜리 TV 시리즈는 뭐 한 편당 한 50분 되니까 200분짜리로 그냥 음, 붙여가지고 영화제를 돌고, 그래서 네. 로카르노랑 산세바스티안에서 오래 돌았었고, 음, 그리고 이게 코인코인이 그 릴퀸퀸이 퀸퀸이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자라나면서 이름이 코인코인이 됐나 봐요. 자라나면서?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별명 같은 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음, 근데 퀸퀸이 주인공이면은 이제 뭐 이번에 코인코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에 자라나서. 대한 거구나. 네, 네네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아마 브루노 디몽도 가이드 시네마 사랑하고,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추천했던 음,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의 감독이기도 하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브루노 디몽 자체가 좀 독보적인 영화를 찍는 사람이라서 음, 뭔가 되게 잔혹한 유머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내용은. 네, 일단은 그 코인 앤 엑스트라 휴먼이라는 것 자체가 엑스트라 휴먼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뭔가 성향을 굉장히 보여주는 음, 그러네요.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작품은 음, 버트런드 만디코인데 네.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베트랑 만디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음, 그분의 더 와일드 음. 보이즈가 1위로 뽑혔습니다. 아, 이 영화는 꽤 늦게 개봉했나 보네요. 이 이 영화는 영화는 언제 발표가 됐죠? 작년 베니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음, 그러니까 올해 베니스가 아니라 작년 음. 베니스였고, 올해 전주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어요. 아, 제 기억이 맞다면 별로 자신 없지만 음. 이 이름이 뭐라고요? 베트랑 만디코 아, 베트랑 만디코의 첫 번째 장편 영화고. 봅시다. 그러네요. 맞아요. 왜? 아니, 믿지 아, 않은 나 건 지금 아니고. 저를 두렵게 했네요. 네. 이 영화는 그 5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수리 오영재처럼 어, 역시 그 다섯 소녀는 다섯 명이 명인 건가? 네. 그쵸. 유배 가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유배 가면서 맞아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경험을 하는 영화로 알고 있고, 포스터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네. 굉장히 되게 기괴한 경험을 하는, 좀 오컬트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음. 예를 들면은 레토에 나오는 MTV 씬 같은 걸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스타일이 훨씬 더 극대화돼 있을 것 같고. 어, 약간 네온 어, 색깔과 약간 뭐 조잡한, 그쵸 그쵸. 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있죠. 네, 약간 어둡고, 컬트적인 예, 면이 있죠. 그런 약간 캠프적인 취향이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흥미로운 점은 이 5명의 청년을 모두 다 여자 배우가 연기했어요. 음, 그런 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재밌네요. 시대적인 상황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인 영화가 확실히 이 리스트에 많다는 생각이 들고, 뭐꼭 음, 그런 건 아니지만 더 포스트나 밤의 해변에서 혼자, 아니면 팬텀 스레드도 물론 다니엘 루이스 데이 루이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알마의 존재가 인상. 알마가 짱이죠. 아, 네. 이야기에서 알마의 음, 존재가 사실은 좀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데뷔작인데 이 영화를 그의 최고의 영화로 꼽았다는 음,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국 감독이 2명이나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런 네. 해가 없었겠죠? 2명인 적은 흔치 않을 것 같네요. 보통 1명 정도는 흔하게 있었지만. 홍상수가. 그쵸. 홍상수가. 네, 네. 그렇죠. 홍상수가. 근데 뭐 홍상수가 아니라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있었던 해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렇지만 네네, 이렇게 2명씩 꼽혀 있는 거는 보기 인상적이고. 드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 할까요? 아직 내년 연말이니까. 2주년 때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2주년. 네. 네. 그것도 12월 괜찮네요. 지나가고 12월까지 보고 그래 볼까요, 그러면? 네네 12월까지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니면 뭐 어쩌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뭘 생각하는데요? 뭘 생각? 아, 뭔가, 음, 이제, 한국에 개봉하려면 한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작품들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아 네. 뭐 근데 국내 개봉 기준으로 12월까지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넵. 최근 본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최근 본 영화 뭐 있지? 일단 저희가 둘 다 본 인디 네. 아일부터 아, 네. 얘기를. 인디아일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인디아일은 올해 베를린에서 프리미어를 했고 뭔가 메인상은 아니지만 몇 개 상을 받았습니다.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아, 존나 성의 없네. 어, 다시.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아직. 아, 이게 음, 너무 메인상이 아니라서 약간 음, 그런 상이에요. 막 음, 길드 필름 상, 음, 음. 그리고 번외상. 그쵸, 약간 그런 음, 번외상들이고 음. 감독 이름으로 둘 다 받았네요. 그래서 독일 영화고요. 네. 토마스 스토버. 뭐 어쨌든 베를린 이후에도 다른 영화제를 돌면서 뭐 평가를 괜찮게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 크리스티안이란 남자가 코스트코 같은 약간 창고형 매장 이런 데 음. 근무하면서 생기는 일, 정확하게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고요. 그가 사랑에 빠지는 마리온, 토니 에드만의 저희의 첫 에피소드에서 다룬 토니 에드만의 산드라 휠러가 이제 마리온으로 등장하고 그 외에 브루노라는 그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사수. 사수가 있고요. 예. 그 세 명과 주로 관련된 이야기고, 아, 저희가 이 영화 아니면 네, 너는 여기 없었다를 하려고 음,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인디 아이를 딱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 네, 등장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되게 음, 호아킨 피닉스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저는 재밌다고 그런 생각했죠. 생각은 못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상은 옆모습이 약간 되게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음, 머리카락도 좀 그 짙은 머리카락이나 피부 톤이나 이런 게 좀 음,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관계에서 오는 뭐 공감과 단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잡힐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착각에 불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뭐 영화에서 지게차를 되게 열심히 활용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은 음, 도구가 정체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일종의 신체 같기도 하고 심지어 집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면에서 지게차를 활용하는 부분은 좋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엔딩에서 저는 제일 깼는데 음. 그 엔딩 아, 파도. 장면이 네, 엔딩 장면에서 파도 소리를 들려준 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파도 소리니까. 그러니까 파도 그러니까 소리를 지게차 소리를 차라리 들려줘. 저는 음, 거기에서도 갑자기 어쨌든 파도 소리가 나오는 거가 약간 음, 무리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파도 음. 소리를 집어 넣은 게 되게 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지게차에 브루노가 그 소리를 파도 소리 같다고 되게 좋아했다라면서 이제 음, 마리온이 주인 음, 크리스티앙에게 들려주는데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하나도 저는 파도 소리 같지 않아서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서 파도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초반에. 음, 근데 뭐 그게 개인의 감수성이고 그게 정말 어쩌면은 그게 그 사람만의 개성이고 비밀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내가 뭐 전혀 공감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걸로도 저는 오케이인데 거기서 너무 갑자기 실제 파도 소리를 들려주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의 감상을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상기시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 같은 거는 저는 어쨌든 매력적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탕비실 같은 경우는 그 프로덕션 음, 디자인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자수 음,
네. 그려진 석양이 있는 해변 같은 그림이 정말 생뚱맞게 붙어 있는 벽이 네. 나오고 아까 그 지게차가 집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좀 흥미있었던 부분은 그 챕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시간 분배긴 하지만 네네. 마리옹 챕터가 제일 길고 브루노 챕터는 음, 거의 끝나기 한 음, 20분? 25분? 이 음, 정도 남았을 때 나오는데 음, 그 챕터가 각 챕터 그 앞에 맨 앞에 크리스티앙 챕터가 있고 그 챕터가 각자의 집에 가면서 거기에서 음, 비로소 종결로 향하게 된다는 점이 좀 전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아까 말씀하셨죠.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음, 부분이 있는데, 음, 어쨌든, 크리스티앙이 그 각자의 집에 가면서 그 자기 바깥의 세상에 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음, 하는 거의 시작점인 것 같고, 그런 음,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네. 약간은 밋밋했다라는 생각도 좀 음, 들었고, 음. 음, 그랬습니다. 뭐 봤지? 기억이 안 나네. 도대체 뭘 봤을까요? 먼저 해주실래요? 저는 이거는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음,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돼가지고 음. 프라이빗 라이프라는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 그거는 공개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아 그런가? 왜 공개돼가지고라고 말하죠? 아 그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극장에서 일단 볼 게가 없다는 거랑 제가 음, 넷플릭스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프라이빗 라이프는 3월? 2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올해 오픈한 영화, 만든 영화 중에는 가장 좋은 평을 받았던 것 같네요. 음, 뭐 이거는 이제 뉴욕에서 살아가는 음, 40대 부부가 이제 불임을 겪는 이야기인데, 뭐 음, 입양도 하고, 뭐 10대 미혼모 아이를 이제 얻는 것도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뭐 시술도 나이 때문에 잘 안 되던 차에 음, 이제 의붓 조카가 있는데, 그 의붓 조카가 이제 자기네들 뉴욕에 있는 집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이제 의붓 조카가 자신의 난자를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이 셋이서 같이 이제 불임 시술 과정을 겪는 이야기고 평이 좋았던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음, 재밌게 봤고 이것도 막 엄청 막 대단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 불임 부부가 겪는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정적인 고통과 상실감 이런 거 외에도 되게 음, 실질적인 고통들을 잘 엮어낸 것 같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음, 설득력을 얻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의 저는, 영향도 있을 것 같네요. 감독인 타마라 젠키스 자체가 사실은 배우가 본업에 가까운 음, 사람이고 그 전에 찍었던 영화는 제목 뭐더라? 필립 쉐이머 호프만이 나왔던 S로 시작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고요. 그게 아마 첫 번째 영화였던 것 같은데 각본이 꽤나 호평을 받았던 세비지. 걸로 세비지. 네. 저는 본 적이 네. 없네요, 이 영화는. 네. 네. 저도 그 잼,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음, 각본이 좋다고 얘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연기가 상당히 좋고, 음, 보는 동안 그 되게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되게 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공감하게 만드는 게 이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음, 40대가 아니고 아이를 음, 갖고 싶은 불임 부부가 아님에도 굉장히 그 공감의 음, 폭이 음,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극장에서 이제 저는 최근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최근작인 아사코 음, 1 and 2? 그게 와, 개봉을 했나요? 개봉 안 했어요. 이게 음, 무슨 음, 기획전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 음, 아사코 직전에 만들었던 해피아워라는 영화를 음, 두 편을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음, 해피아워는 5시간 반이어서 내가 집에서라면 이거 끝까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러 네, 갔는데요. 네, 37살에 준이라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녀의 친구인 아카리와 뭐 호미, 사쿠라코 이런 세 명의 친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음,
이제 따라가면서 그 네 사람이랑 또 그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고 되게 저는 기대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일단 5시간 반인데 왜 기대하지 않는 거죠? 저는 긴 영화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굳이 저렇게 길어야 되나라는 의심이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 이야기가 지루하지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약간 섹스 앤 더 시티처럼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점들이 많았고 왜냐하면 그게 캐릭터들이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얼핏 보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되게 바뀌고 움직이는 그 관계와 그 관계에 있는 결함들을 되게 잘 포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5시간 반을 쭉 앉아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지는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 다음날 아사코를 봤는데 아사코는 제가 만약에 따로 이 영화만 봤다면 이 감독에게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 대신에 약간 해피아워와의 유사점 때문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해피아워에서 많이 사용된 게 터널의 이미지인데 아사코 같은 경우도 그런 터널의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고 둘 다 약간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요. 특히 우연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그러면 되게 이야기가 참 공감하기 힘들고 뭐야 이렇게 우연이 많아라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 멜로드라마 안에서는 되게 이게 잘 기능한다는 생각도 들고 뭐 생각을 깊게 정리해보진 않았지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약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봉을 하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요, 뭘까요? 그냥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피아워 같은 경우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기회가 드물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전주에서 상영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떤 나라여도 일단 5시간 반짜리 극장 개봉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쵸.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걸 밀고 나가는 감독도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치만 주인공이 거의 3명 왜냐면 실제로 이혼을 하는 주는 잘 안 보이거든요, 화면에. 조금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의 선택이 친구들한테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3명, 4명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사실 5시간 반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이거는 영화는 아닌데 그냥 다 얘기해도 돼요. 제가 요즘 그냥 눈이 시뻘거질 때까지 계속 보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네. 이거 좀 뒷북이긴 한데 네. 넷플릭스에 메이킹 어 머더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파트 2는 이제 최근에 10월 중순에 공개가 됐고 그 전에 이제 파트 1은 2015년 말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안 봤고 이번에 처음 본 거예요. 몰아서. 근데 너무 재밌어요. 다큐멘터리고 실제로 위스콘신에 있었던 어떤 재판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스티븐 에이버리라는 남자가 자기 조카와 함께 어떤 여성을 살해한 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경찰이나 수사관이나 검찰의 약간 부패나 기만이나 아니면 무능 같은 것들을 짚어내는 동시에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사안에 대한 일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이 검찰이 잘못했다 이런 건데 특히 법 체계가 복잡한 사회일수록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리해지는지 이런 거를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음, 뭐 유죄 선고율이나 실적 같은 것들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의 승진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무리한 재판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걸 뒤집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예 포기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음, 구조적인 문제들을 되게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막 피가 끓어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아주 삭제됩니다. 삭제. 그래서 요즘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시는 음, 분들이 있다면 음, 메이킹 어 머더러를 꼭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가 돼주는군요. 인터넷에서 막 그 수사 자료 막 찾아보고 막 시간이 음, 음, 모자라요.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군요. 네. 음, 저도 프라이빗 라이프를 봤고, 네. 아, 네, 최근에요? 네네, 이번 음, 사이에. 어, 뭐, 전 재밌게 우연이네요. 봤어요. 네네. 재밌게 봤고, 네. 뭐, 네, 근데 뭐 크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좀 기계적으로 봐서 그런지 최근에 봤던 영화들 다 별로 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음, 그 외에 봤던 거는 이제 웨스턴이라고, 이것도 우연인데 마레나데가 아마 프로듀서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음, 영화인데, 무슨 영화인지 알 것 같아요. 독일 영화 예, 중에 예, 작년에 미국에서 개봉했었는데. 음. 네, 맞아요. 작년, 네네.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빠서 엄청 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작년이야. 올해 봤었거든요. 초. 죄송해요.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올해 초든 작년이든,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영화제를 돈 거는 이제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경 쪽으로 가가지고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국경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마치 개척시대 같은 거죠. 그 공간 자체도 사실 특별하게 문명이 건설되어 있는 장소도 아니고, 심지어 말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물론 그 음. 말은 원래는 완전 야생만 아니고 농장에서 탈출한 말을 우연이라기보다는 꼬셔가지고 타는 거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제목이라는 웨스턴이라는 제목 자체랑 되게 재밌게 조응하는 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주인공도 말 그대로 그 서부의 좀 전형적인 말없고 총교도적인 음. 남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인디언과 다투기보다는 국경으로 가서 말이 안 통한 사람들 사이에서 건설 노동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겪는 차이, 문화적 차이랄까? 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라서, 뭐 이제 유럽에도 팽배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던가 뭐 그런 음.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더 웨스턴이라는 영화를 봤고, 음. 다시 본 영화 중에는 시네터키 뉴욕을 다시 봤고요. 음. 찰리 다시 본, 카우프만의 네네, 연출 데뷔작. 데뷔작이죠. 네. 시네터키 뉴욕은 이제 연극 연출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연극을 연출하는 음, 이야기죠. 그쵸, 네. 뭔가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일이 켜지면서 이야기 안에서 현실과 연극 사이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인물의 내면으로만 들어가면은 그 집념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음. 같고, 그리고 그 집념의 정착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이 나서 다시 봤고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점점 볼수록 좋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음. 전 거기 나오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는데 음, 가끔씩 마지막에 나온 노래? 노래를 들어요. 네. 마지막 맞나? 저는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음, 뭐 그거 아닌가? 리들버드? 리들버드 맞나? 리틀맨.
아 리틀맨이구나. 리틀이라고 하면 왠지 버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노래가 영화랑 잘 맞죠, 사실은. 맞아요. 이 남자가 지어지는 그게 점점 거대해져 갈수록 오히려 이 남자는 점점 작아 보이는 그쵸. 면이 있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고독함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2부로 넘어가죠. 2부에서는 린 램지 감독의 그 전에 다음 주래.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네,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를 다루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사실 역풍이 많은 것 같아요. 역풍이 많다고요? 네, 로마에 대한 아, 그런가요? 분위기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뉴욕 비평가 상도 받았죠. 작품상과 감독상과 촬영상. 어쨌든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걸 하기로 하고, 서울과 몇 군데에 그 상영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운된다. 네, 극장에서는 12월 12일,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12월 14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2부에서는 린 램지 감독의 최근작 너는 여기에 없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is teenage daughter's missing. What's the lead? He got an anonymous text with an address. I've heard of these places. They said you were brutal. I can be. I want you to hurt them.